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롯데리아 직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점 8곳의 직원들이 모임을 하는 가운데 감염된 건데요. 확진자가 나온 지점들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롯데리아 지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소독을 마치고 임시 폐쇄했습니다. 서울역에 위치한 또 다른 지점 역시 불이 꺼져 있고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졌던 롯데리아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간 곳은 건대 스타시티점, 분자점, 소공 2호점 등 8곳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패스트푸드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데다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알기 전까지 무증상 상태로 근무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고양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1명. 서울 지역은 광진, 강북, 도봉, 은평 등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고 경기도 의정부시와 부천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대부분은 점장으로 고객 응대를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지점 내 마스크 착용도 잘 이루어졌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는 현재 CCTV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밀접 접촉자 5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으로 이 중 22명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8월 6일부터 7일 사이 롯데리아 점장 모임이 있었던 장소인 광진구 음식점 2곳과 8월 6일에서 11일 사이 확진자 근무지인 롯데리아 점포 8곳을 방문한 사람은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7개월째, 광진구 모임 집단 감염을 비롯해 중구 통일상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 경기 등에서 지역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 남대문시장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양시 소재 교회에 다니는 상인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고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숭례문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시장 내에 있는 케네디 상가입니다. 지난 7일 고양시 반석교회 교인인 상인 1명이 첫 확진자로 판명됐고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이웃 상인들도 감염되면서 현재까지 총 8명이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케네디 상가는 의류와 잡화 등을 취급하는 좁은 점포들이 밀집한 건물로 상인들끼리 가깝고도 잦은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걸려갖고 왔는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점심 때 반찬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7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로 현금이 오가고 CCTV도 없는 상가 특성상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케네디 상가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숭례문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는 휴가와 장마철이 겹쳐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았다는데 그나마 이게 위안거리입니다. 고양시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남대문 시장까지 번진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방역당국과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임세혁입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에 이어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선 교회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해당 학교와 교회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에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의 친구와 부모가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시는 죽전고등학교 1학년 확진 학생 A군의 부모와 같은 학교 친구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죽전고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2개 반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용인에서는 죽전고등학교 4명과 가족 2명, 대지고등학교 2명 등 학교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의 학생은 지난 주말에 만나 PC방과 코인 노래방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전고와 대지고는 11일부터 등교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흥구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교회 신도 4명과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의 가족, 또 다른 신도의 자녀 등 6명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교회에서 함께 성가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성가대원 6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도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기흥구 구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용인 142번 확진자로 추가됐고 용인 외 확진자로 등록된 20대 남성은 논산훈련소 입소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뉴스 박희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대문시장과 롯데리아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들인 건데요. 느슨해진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서주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롯데리아 직원들은 회의를 한 뒤 회식을 했습니다. 남대문 케네디 상가 상인들은 좁은 점포가 밀집한 장소에서 장사를 했고 또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동료는 확진자가 아닐 거라는 안심 속 일상을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이 걸려갖고 왔는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점심 때 반찬 먹고 마스크 먹고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7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마쳐야 하는 직장인들은 함께 식당을 찾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 안에서 개인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얘가 걸리면 나도 걸리겠구나. 같은 한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각오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온 뒤 카페에서도 흡연 장소에서도 거리 두기는 실종됐습니다. 주민직으로 또 그걸 다 신경 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뉴스가 나와서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상황을 일촉즉발의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퍼지고 있는 확진 사례들이 무증상 등의 조용한 전파가 많아 이전보다 생활 속 방역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식사, 회의, 각종 종교 활동 등이라도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서울의 집단 감염 재확산 사태. 지금은 휴가철까지 겹쳐 있는 만큼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 서주헌입니다. 올해 장마가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인천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쓸려 내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유입된 건데요. 올해는 그 양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수거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의 염화수로 바닷가입니다.
풀과 나무뿐만 아니라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 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인부들은 도구로 쓰레기를 모으고 중장비까지 동원해 연신 쓰레기 더미를 수거합니다. 매일 해양 쓰레기를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거한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번 장마 때 한강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40톤에서 50톤을 수거했는데 올해는 8월 11일 기준으로 벌써 50톤을 넘었습니다. 나무 쓰레기가 많고 또 이렇게 갈대 풀잎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삿짐 그런 의자라든가 테레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어떤 땐 동물 사체도 내려오고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수거 온 것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이상 돼요. 인천시는 해양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염화수로 해역에 300m 규모의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해양환경 정화선을 이용해 장마철 해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내려오는 염화수로에는 강폭이 좁기 때문에 좁은 상태에서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유 차단막을 설치한 거고 부유 차단막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환경정화선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긴 장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양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시는 10월까지 수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50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죠. 주말을 끝으로 장마는 끝난다지만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흙더미의 주택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쓸려 내려간 지붕만이 이곳에 주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게 흙에 파묻히면서 이곳에 살던 한충희 씨는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식구들이 지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안정된 공간이 있어야지 아이들 씻기고 따신 물이 나와야지 아이들이 씻기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도 지금 따신 물 안 나오고 지금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 가장 심각한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집 담벼락이 몽땅 무너졌습니다. 창문은 다 깨지고 가재 도구는 모두 젖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물난리에 주택이 잠긴 최언년 할머니도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집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니 말아서 뛰어서 홀랑 드러났으니까 시방도 나가서 물고 왔어.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에서는 주택 11동이 완전히 파손됐고 46동은 반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만 집중호우로 668가구, 1,1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2일 오전 6시 기준 충남 지역에서 79가구, 156명의 수재민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피해 상황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마의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수재민들. 복구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몰라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마가 핥히고 가는 곳마다 상처가 심각해 복구가 막막하기만 하죠. 다행히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와 재해 방지에는 군 병력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쓰레기 수거와 청소의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6만 5천 톤의 물벼락을 맞은 이천시 율변 산양 저수지 주변 주민들. 집과 농경지, 가재도구 등 무엇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차차차 올라오지만 내 여기까지 올 때 물이 싹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 보고 우리 아들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왔어요. 뭐 서랍 속에 애기들 옷도 다 버려놨어요. 망연자실한 주민 곁에는 이웃이 함께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집안까지 덮친 흙을 파내고 쓰레기가 된 가재도구 등을 트럭으로 실어 나릅니다. 집안 정리에서 청소까지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섭니다. 봉사자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더 걱정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걸 보다가 실제 이렇게 몰려와서 너무 참혹해요. 그 어려운 것보다 뭐 피해 당하시면 더 큰 일인데 저희가 어려움을 못 겪겠어요.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유료차 이렇게 일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아주 보람도 있고 빨리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비닐하우스, 흙밭처럼 변해버린 농경지에는 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재해복구와 함께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를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서 군병력은 사투를 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지 일단 국민들이 타야 되니까 맞습니다. 최선을 더더구나 저희는 또 이 지역을 지키는 또 지역방위에서 다니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수해로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소 웬만하면 그 피해 입으신 분들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니까 가급적 이렇게 언행도 주의하고 20억 원 넘게 투자한 버섯 농장은 건질 게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와주는 이웃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크시겠어요 진짜.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많이 힘이 됩니다. 현장 지원에 나서지 못한 이웃들은 익명으로 1,000만 원을 쾌척하기도 하고 낙과를 구매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 아픈 상처를 돌봐주는 것은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경기 뉴스 주하영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철 장사를 하는 해수욕장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긴 장마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잠시 그치자 바람을 쐬러 나온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무색할 정도로 해수욕장은 썰렁합니다. 물품 보관소와 대여소는 아예 닫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은 휴가철 특수로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파라솔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여름 휴가 때 한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어 식당 대부분 텅 비어 있고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여러 곳입니다. 작년에 엄청나요.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하루도 안 끊기고 왔는데요. 이건 극성수기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완전히 꽉 찼어야 돼요 여기가. 망했어요. 문 닫은 집도 있는데요.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의 매출 타격은 심각합니다. 코로나19에 유례없는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80-90% 떨어진 겁니다. 80% 넘는 거예요. 80%. 지금 이 시간이면은 이거 바글바글 해야지. 꽉 차. 원래 구타에 앞에 구타에 다리도 못 보는데 여기 원래 이제 7월 한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도 여기가 이제 그때 깊은데 완전히 아니에요. 이것도 뭐 표현할 수가 없지. 휴가철을 맞아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 하지만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들은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제 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가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소방당국은 화재가 급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또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여름철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냉방기기에 화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냉방기기 화재는 전국적으로 1,73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에어컨이 1,052건, 선풍기가 685건입니다. 인천에선 모두 82건이 발생했는데 에어컨 화재 사고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 대비 전국은 67%, 인천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와 에어컨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한동안 켜지 않았던 냉방기기는 사용 전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냉방기기에 전선이 낡거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전선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날개 회전이 되는지, 이상한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지,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일정 시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모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에어컨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매립지 정책에 대해선 9월 중에 입장을 밝힌다는 구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에 총력을 쏟고 인천 이음 캐시백 10%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매립지 정책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소각장을 광역 단위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체 매립지는 객관적 용역을 통해 조성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9월 중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생활 폐기물은 모두 소각하고 건설 폐기물 등은 재활용해 사실상 직매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물론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도 역시 소각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 기초단체에서도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9월을 안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 내외는 뭐 대체 매립지 후보지까지 들어가나요? 뭐 하여튼 해봐야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그려야죠. 네. 지금 뭐 군수구청장님들 소각장 짓게 땅 내놓으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놓으시네.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먼저 송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송도에 1조 7,400억 원을 들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은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오송 등과 경합을 벌이는 상황. 박 시장은 인천이 최적지임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한다는 구상입니다. 산자부나 이런 쪽에는 이 바이오 공정센터의 가장 핵심이 직접적 생산 시설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예요. 다 감안하면 인천이 적지지 않냐.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삼성바이오가 그래서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일시에 4공장 증축하면 1,800명을 그 인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채우냐. 그러니 교육시키는 방법도 바로 현장에다 데려다가 시켜야 이게 교육적이 되지 않겠냐. 인천 이음 10% 캐시백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부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확대했는데 8월로 예정됐던 종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한 겁니다. 코로나 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상당한 소비 효과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제일 자부합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10% 캐시백을 유지할 경우 인천 지역에서 결제하는 사용액이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적수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큰데요. 합동정밀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깔따구 성충이 정수장에 유입됐고 활성탄지에서 번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부화한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시작된 인천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 사고. 지금까지 확인된 유충 발견 건수는 257건에 이릅니다. 수돗물 적수 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수돗물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합동정밀조사단은 공촌 부평 정수장에 유입된 깔따구 성충이 활성탄지에 번식했고 여기서 부화된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로는 공촌 부평 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와 배수지, 물사용 과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의 종류가 같았고 시가 활성탄지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자 깔따구 유충 검출량이 줄었고 8월 7일 이후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활성탄지에서 깔따구가 발생한 원인은 활성탄지는 상충부가 노출돼 성충이 산란처로 이용할 수 있고 활성탄 내부의 생물막과 유기물은 깔따구 유충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공촌 정수장의 역세척 주기 20일은 깔따구 아래 부화와 유충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수장은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중단할 경우 또는 사람이 드나들 때 깔따구 유충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깔따구 유충은 활성탄지 하부로 이동이 가능하고 하부 집수장치 틈새로 유충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이달 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돗물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시민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인천만의 위기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이어 터진 수돗물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인천시.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올해 다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인천 수돗물 관리 체계를 논하는 토론회. 전문가들은 인천 상수도의 위기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터지면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안에 저런 게 있어야 당장 대응할 거 아닙니까? 다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인천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인천에 터지니까 며칠 후에.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의 대책으로 인천시가 약속했던 사항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시는 지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와 상수도 선진화, 위기관리 대응 체계 확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수돗물 사태가 반복되진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비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당연히 시민에게 어떤 신뢰성을 주고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의지들이 과연 있었는지에 관한 것들은 시장님이 계셔야 답을 해주시겠죠.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수돗물 관리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돗물 관련 예산을 확대해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하대 송도 캠퍼스 조성을 둘러싼 지역대학 홀대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는 토론회를 열어 인천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대 측은 경제청이 제공하려는 땅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하대가 송도국제도시 11-109 22만 5천 제곱미터에 추진하고 있는 송도 사이언스파크.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바이오, AI 등의 신산업 중심 캠퍼스로 만들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0월쯤 부지 매입비 1,140억 원을 완납할 예정이지만 캠퍼스 조성 비용 4,500억 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도 사이언스파크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하대는 학교의 교육, 연구 역량과 함께 사이언스 파크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기업과 시민과 지역사회와 또 어떤 조직도 제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국제화를 통해서 국내 기업 연구소를 지원하고 그 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인하대가 요청하면 기존 조건대로 산업시설 용지의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요청하시는 그 용지는 그 협약서에 당초에 합의된 대로 동일 조건으로 동일 면적으로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그것도 저희한테 시간을 한두 달만 주시면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는 경제청이 주려는 부지는 수익성이 없다고 꼬집으며 인천시의 연세대 우선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지산용지가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 땅에 대한 그 땅값을 내고 개발을 하는 순간에 최소 1,000억의 손실이 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연대 약대를 파트너 대학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송도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보다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하대가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지금의 맨 처음 협약을 맺었던 것 이상으로 저는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 외포리는 국내 최대 새우젓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강화군이 외포항 일대를 수산 관광 거점 어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외포항 일대에는 종합 어시장이 들어서고 해상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도 조성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군 외포리 일대입니다. 전국 새우젓의 70%가량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성모대교가 건립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포와 성모도를 오가는 배편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연안여객 터미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외포항 일대가 오는 2025년이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강화군이 이 외포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서부권역 대표 거점 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문화 관광 인프라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16,000제곱미터 부지에는 종합 어시장이 건립됩니다. 점포와 식당,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시설로 360대 규모의 주차장과 수변 공간도 조성됩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대폭 확충합니다. 종합 어시장에서 망양돈대까지 1km 규모의 해안 데크는 물론 갯벌 관찰이 가능한 스카이워터파크, 인공해변 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모도를 오가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 외포리 어촌마을의 경관 조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00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 강화에도 좀 강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계획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외포리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돼서 지금보다 지역 경제, 강화군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친 강화군은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어느덧 남항 석탄부두가 건설된 지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올해까지로 예정된 부두 이전은 5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부두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석탄. 지난 1980년 경인과 중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건설된 인천 남항 석탄부두. 지난해 이곳으로 수입된 석탄은 124만 5천 톤에 이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석탄 분진 차단 방지를 위해 10억 원을 들여 낡은 방진망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부두 이전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제3차 항만 기본 계획에서 인천항 석탄 부두를 올해까지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석탄 부두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올 무더위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이게 못 열어놔요. 아무리 더워도 석탄 가루가 날려 들어와서요. 하룻밤만 자면 이 베란다 그게 시커멓게 이렇게 발자국이 막 나요. 이전을 추진 중인 동해 신항 석탄부두 건설은 아직 실시계획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연내 실시계획 승인이 나더라도 공사기간 48개월을 고려하면 이전 시기는 빨라야 2025년.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계는 지금 동해천에다가 인허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받고 나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케이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8개월입니다. 석탄부두 이전이 지연되면서 환경 피해는 물론 내양 재개발과 계양 창조도시 등 중구 원도심 재생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가 지난 10일부터 소비와 연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2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1시간 주차료가 무료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에서 2만 원 이상 소비를 하면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면 혜택은 노예주차장과 노상주차장 13곳에 1,146면에서 시행됩니다. 감면 적용 시간은 서구청 제1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그 외 12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차 매니저에게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1시간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좌나 검단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이라도 서구 지역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감면 혜택과 함께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서구는 우선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배달이 관통도로의 상부 공간에 공원과 주차장,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활용 방안에 찾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시민사회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 나대지에 자풀이 무성합니다. 20년간 주민과의 갈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다 최근 합의를 이룬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도로개설 3구간 배다리 지역. 지하차도 건설이 예정된 부지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우강로에서 금곡로 사이 1구역은 공원을, 금곡로에서 송림로 사이 2구역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 일대 13,350제곱미터의 공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시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을이 지닌 역사, 문화, 또 생태, 공동체적인 이런 성격과 가치를 잘 담아서 구체적인 설계안에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갈라진 마을을 잇고 또 이 정체성을 다시 좀 잘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당 부지를 인근의 더불어 마을 사업구역인 금창동 쇳불고기에 편입시켜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인 금창동 쇳불고기 사업구역은
배다리 구간을 추가해 49,327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응원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개항의 역사를 100여 점의 수묵화에 담았는데요. 당시 우리 선조의 삶의 터전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곰방대를 손에 든 사람이 바닷가를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 옆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이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에 음식을 힌 아낙네는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쪽에선 물건을 사고 파는 노점상이 열렸습니다. 대형 선박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내립니다. 수많은 인파가 빼곡하게 거리를 채웁니다. 인천 개항의 역사가 이처럼 수묵화 100여 점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활이나 정이나 한 가지 다 담겨지지 않나 싶고, 당시 생활상들을 사람들의 모습을 넣으면서 꼭 당시 물상들을 특히 저는 또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림을 본다면 시대는 이랬구나 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인천항이 개항한 건 1883년, 어느새 1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흑백 사진과 문서로 남아있던 기록물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또 웹툰이 되었던 홍보 및 활용 방안, 인천의 애환을 담을 수 있는 모습들을 담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활용정책 1호 공간인 재물포 구락부에서 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세관 창고와 아트 플랫폼, 오팔은행 등의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존에 저희가 치중을 해왔는데 재물포 구락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또 시민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개방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